자, 뭐, 자, 주택은 다 봤죠, 저번에? 네. 자, 뭐, 314페이지 다시 한번 보세요. 상가임대차, 주택임대차 비교되어 있는 거에서 5월 11일 날, 2021년도 5월 11일 날 개진된 사항 다 고쳐놨죠? 서울 얼마나 했어요? 1억 5천만 원에 5천만 원. 수도권, 과밀억제군역은 1억 3천에 4,300만 원. 광역시는 얼마입니까? 7천에 2,300만 원이고, 자, 기타 지역 울주군 같은 경우는 6천만 원에 2천만 원입니다. 자, 보시놨죠? 뭐 이제 개정사항이니까 정리하시면 되고, 앞으로 가서 이제 상가임대차 보호법 주택은 정리를 했고요. 상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매년 기출되죠. 303페이지. 자, 우리 주임법, 상임법하고 임대차하고 이거는 앞에 다 정리했기 때문에 5, 6월달, 5, 6월달 요약 강의에서는 다 설명했는 거니까 안 합니다. 그래서 그래 알고 계시고. 자, 동영상은 나중에 뒤쪽에 붙여놓을 테니까 일단은 우리 기본 강의 안에 뒤에 붙여놨습니다. 자, 해놓고 해놨으니까 보시고. 303페이지 이제 상가임대차 보호법 보겠습니다. 오늘 정리만 한 문제 맞추는 거예요. 상가임대차 보호법. 자, 그 다음에 목적이 뭡니까?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이지. 자, 주택은 뭐였습니까? 목적이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이었고,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경제생활 안정입니다. 자, 그 다음 밑에 가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해야 돼. 상가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되는데, 밑에 가서 서울은 얼마입니까? 9억. 수도권 6억 9천. 광역시는 얼마? 5억 4천. 그 밖에 지금 3억 7천입니다. 요건 안 바꿨어요. 자, 월 차임전환 곱하기 얼마 한다 그랬습니까? 100 한다 그랬지. 그래서 예를 들면은 서울이에요. 서울이고, 서울은 시험 내도 이제 뭡니까? 뭘 안 합니다. 다른 지 내면 좀 뭐라 해서 그렇지. 서울은 보증금이 3억에 월세가 350이다. 그럼 상가임대차 보호법 적용 됩니까? 안 됩니까? 서울 얼마야 되니까? 9억이 되지. 밑으로 돼야 돼. 9억. 자, 그러면 얼마입니까? 곱하기 100 하면은 3억 5천이지. 맞아요? 3억 5천만 원에다가 3억 더하면 얼마입니까? 6억 5천. 그럼 들어가죠. 서울에서 3억 5천만 6억 5천만 되니까 9억 이하니까 상가임대차 보호법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개정돼가지고 바뀌는 게 2년 전에 바꿨잖아요. 바꿨는데 이렇게 바꾸면서 어떻게 되냐면 상가임대차 보호법 거의 90%가 이제 법에 다 적용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범위에 없다 하더라도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기 어디냐면은 저 뒤에 가보세요. 자, 308페이지 한번 보세요. 308페이지 요약집 308페이지 한번 보세요. 환산보증금 초과 나와 있어요? 밑에 있어요? 이게 이제 또 29회 때인가 시험에 나왔던 거야. 28회 때인가 29회 때가 나왔는데 28회 때 나왔죠. 28회 때 상권 대표가 요구하고 있다. 상권 이걸 어떻게 된다고? 상권 대표가 요구하고 있다. 자, 우리나라는 상권 분립돼 있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있죠. 상권 대표가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럼 상이 뭔데? 몇 기 차이 면체하면? 상기 차이면. 상기 차이 면체하면은 연체하면은 무슨 총괄 수 있다? 소멸 총괄 수 있다. 자, 상기 차이 면체하면 계약 해지죠? 무슨 사유입니까? 계약 해지 사유지. 법정 해지 사유. 권리금에 대한 거. 그러면은 환산보증금 예를 들어 볼게요. 보증금이 6억에다가 월세가 350만 원이요. 그러면 환산보증금이 9억 5천이지. 그러면 여기 있는 상가임대차 내용은 다 적용되지 않지만 요거는 적용된다고. 환산보증금이 9억 5천만 원이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상권 대표가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 적용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상권이 몇 기 차이 면체하면은 상기 차이 면체에도 계약 해지 실권이 발생하고, 권리금에 관한 규정은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임차인 권리금 받아갈 수 있도록 해줬고. 자, 대항력
소유자가 대항력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이 상가에 자 주택은 뭐하고 주주죠. 주민등록하고 주택을 인도받고 상가는 사건이지. 사업자 등록 신청하고 건물을 인도받았을 때 다음날 몇 시부터? 0시부터 대항 생기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증금을 뭡니까? 9억 환산 보증이 9억 5천이죠. 보증금 6억에다가 350만 월세를 딱 걸었는데 이 부동산을 넘겼다 하더라도 예인태 보증금 받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고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죠? 대항력도 생기단 말이야. 오케이?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표가 뭡니까? 표준계약서. 맞죠? 자, 표준계약서. 상가 건물 표준계약서. 요구. 계약갱신 뭡니까? 요구권. 계약갱신 무슨 권? 요구권. 자, 요것도 계약갱신 요구를 행사하면은 최초 기간 포함해서 몇 년입니까? 상가는 10년 10년 아셔야 돼. 자, 복습해 봅시다. 주택은 몇 년이었어? 2 플러스 2 2 플러스 2 2년에다가 갱신 요구 신청해가지고 하면 2년 더 플러스 되잖아. 맞죠? 그래서 이제 또 판례가 게 있어. 요거 나올 수도 있어. 요번에 어떤 판례가 바뀌었어? 자, 이게 이제 판례가 지금 대부분 판례가 안 갔어요. 자, 이 아파트를 팔았는데 2년이 다 돼가. 그래서 이제 뭡니까? 새로운 사람이 팔아버렸어. 근데 새로 들어온 사람이 이 사람도 뭡니까? 마귀에서 들어왔어요. 아파트 살라고 들어온 거야. 서울에서 있었던 내용이야. 서울에서 있었던 내용이야. 다시 아파트를 산 이유가 뭐야? 실제로 살려고 들어온 거야. 산 거야. 그런데 이제 뭐가 생겼습니까? 주택임대차 보고 개정되면서 작년에 개정되면서 9월달 개정되면서 2 플러스 2 대부잖아. 그 계약갱신 요구 신청해버린 거야. 그럼 이 집주인 미집부죠 이거. 자 이렇게 해가지고 누구가 붙었다고? 그 새로 들은 임차인하고 자 누가 그 전에 임차인하고 붙은 거야. 아시죠? 그래서 1심 법원의 판결은 어떻게 되냐? 그리고 이제 이거 다툼이 생겨가지고 국토부에서 이제 뭡니까? 딱 이거는 이렇게 된다라고 해놨거든. 뭐 어떻게 했냐면은 새로 들어온 임차인에게 그 뭘 인정해낸다고? 살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겠죠? 계약갱신 요구를 행사를 하더라도 이 사람 연장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어요? 근데 이게 대부분 판례가 나왔어요. 그래서 2심까지 올라가서 이제 항고를 했거든. 항소를 했어, 항소를. 무슨 말이겠죠? 네, 했는데 그럼 다툼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임차인이 있던 사람이 아파트 사가지고 시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또 이 사람도 보호해야 될 사람이잖아. 맞죠? 그들을 사는 사람도 보호해야 될 사람이지. 맞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다툼이 생겨가지고 근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확정 판결, 대부분 확정 판결 있을 때까지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계속. 알겠죠? 그렇게 돼 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된다고? 여기 판례가 대부분 가서도 인정이 돼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 내가 팔았다. 그 전에 팔았는데 그 사람이 들어와서 산대요. 그러면 이 사람은 계약갱신 요구를 행사를 해도 나가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근데 지금 이게 판례가 여러분이 내가 대법원에 가면은 내년 돼야 판결이 나올 거야. 근데 우리가 1심하고 2심은 시험 문제 냅니까 안 냅니까? 그냥 대판 사와야 돼. 대판 사와야 시험 낸다니까. 대판이 뭐야? 대부분 판결 들어줘야 돼. 2심인데 1심에서 지금 2심으로 항소심 올라가 있습니다. 항소심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 결과를 봐야 되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 올해는 안 나올 것 같은데 다음에 나올 수는 있습니다. 알죠? 근데 우리 알고 있는 게 뭐예요? 주인이 지가 직접 들어가서 산다고 그러면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죠? 요걸 더 강조를 할 거예요. 아시죠? 그런데 요 판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기 썼다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기면은 이렇게 컨설팅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갱신 요구권인데 그게 주택임대차고 상가임대차는요.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하면은 최초 기간 포함해서 몇 년입니까? 10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여러분 상가 건물의 주인이다. 임차인 들어왔죠? 차에 면책 없으면 몇 년 동안? 10년 동안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뭡니까? 뭐합니까? 권리금 받아갈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상가 건물 주면 더러워졌습니다. 힘들어졌어. 재미가 없어.
아시겠죠? 그래 됩니다. 요즘 권리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삼산에 가보세요. 시설 진짜 잘 되는데 권리금 빵입니다. 빵. 9시 되면 삼산이 전체 갑니까? 시끄럽습니다. 그죠? 빨리 좀 풀어야 되는데 어제는 좀 적게 나왔대요 보니까. 빨리 빨리 우리가 뭡니까? 단계가 좀 내려가야 1.5단계 가야 뭡니까? 이 뭡니까? 이 학원 오는 이유가 뭐예요? 학원에서 같이 앉아가 뭡니까? 밥 같이 먹고 뭡니까? 죽 깨는 게 목적 아닙니까? 재밌잖아. 그래서 재밌는 얘기하고 맞죠? 남편 뒷담화 가고 맞죠? 그래서 밥도 같이 먹고 또 쉬는 시간에도 뭡니까? 뭐 사오면 같이 먹고 이렇게 하는 게 그건 낙인데 지금 못 먹게 하잖아요. 2단계. 0.5단계만 내려가도 밥 다 먹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이제 좀 안 좋아요. 관계가 계속 안 좋아지는 것 같아 보니까. 우리는 우리가 공인중개사인데 나중에 우리가 나가서 이제 업을 해야 되는데 이 뭐 아무것도 못하게 해버리니까 맞죠? 그런데 하여튼 빨리 이게 풀려가 맞죠? 밥도 같이 먹고 맞죠? 원장님 뒷담화도 가고 맞죠? 그래서 라면도 같이 끓여 먹고 그래서 또 올라가서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자 하여튼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 계약갱신 요건은 우리가 주택임대차에서 받았던 건 몇 개 있습니까? 9가지 있었지. 다 미치겠네. 자, 안 되겠어요. 자, 어디 가냐? 314페이지에 보시면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계약갱신 요건의 거절 사유가 있잖아. 그래서 8가지가 뭐예요? 8가지가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내용이고 9번째 들어가면은 주택임대차 계약갱신 요건가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자, 임대인이 자기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들어갈 때는 거절할 수 있다 했잖아요. 요게 주택임대차에만 들어간다고. 그럼 차이점이 뭐예요? 상가는 상기인데 주택은 몇 개야? 2기. 그 차이밖에 없어. 나머지 똑같아. 아시겠죠? 그래서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계약갱신 요건을 뺏겨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만들었는데 임대인이 지가 직접 들어가 살려고 할 때는 뭡니까?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내용들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도 정리하시면 되고 그리고 최초 기간 포함해서 몇 년입니까? 10년이 들어가셔야 돼. 자, 됐고요. 자, 그래서 계약갱신 요금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자, 요거는 자, 뭐를 초과한다 하더라도 서울에 얼마입니까? 9억을 초과해도 요 5가지 상기차 임대차 계약 해지할 수 있고 권리금 계약, 권리금에 대한 거, 대항력이라는 내용, 표준계약서라는 내용, 계약갱신 요건에 관한 내용은 요 5가지는 뭐라고요? 초과하는 상가 임대차에도 적용이 된다 안 된다? 되고 나머지는 적용돼 안 돼? 안 돼? 적용 안 돼? 알겠어요?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우선 면제권 있습니까 여기? 보증금 6억에 350만 원인데 우선 면제권 있어 없어? 확정일자도 없어. 확정일 받아도 우선 면제 받을 수 없어요. 알겠죠? 우선 면제는 뭐야?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 임대차에만 적용됩니다. 근데 대항력은 인정되죠? 오케이?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 기억하셔야 돼. 자, 그런 게 이제 28회 때 시험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자,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앞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가서 그래서 303페이지. 자, 우리가 그럼 옆에다가 이제 우리가 9억은 서울 9억은 이하인데 이 초과하는 경우도 인정되는 경우는 아까 몇 페이지 보면 있다 그래서 308페이지 보면 있다 그랬죠. 환산 보증금인데 초과해도 이제 되는 게 어떻게 온다고? 상권 대표가 요구하고 있다고 외우시면 돼요. 알겠죠? 상권 대표가 요구하고 있다. 요거는 자 어떻게 냐 초과하는 내용도 적용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자 그렇게 되고 자 앞으로 와서 303페이지. 자 그래서 상가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 되고 겸용 건물 됩니다. 채권적 전세도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일시 사용 임대차도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 안 된다? 안 된답니다. 자 일시 사용 임대차는 주택 임대차도 적용되지 않고 상가 임대차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됐죠? 정리하시고 그 주임법에서 2번 나오고 상임법에 1번 나왔던 내용입니다. 자 넘어가서 대항력입니다. 자 사건이지 사건. 대항력 사건. 사업자 등록 신청하고 건물 인도받고 다음날 몇 시입니까? 0시입니다.
0시. 자, 그리고 대항력의 내용이 뭡니까? 상가 건물의 양수인. 자, 이겁니다. 상가 건물의 양수인은 보증금 반환을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계약기가 끝나면은 임차인이 반환해야 되지. 누가 해야 된다고? 양수인이 해야 된다고요. 이게 대항력입니다. 상가 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쓰게 하면서 줄 것이면 돼. 이게 대항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증금 반환을 누가 합니까? 양수인이 반환해야 된다고요. 자, 밑에 가서 존속기간인데 주택은 몇 년이었어? 상가는 1년입니다. 그래서 주택은 2년 미만으로 되어 있을 때 2년을 본다고 되어 있는데 상가는 1년 미만으로 되어 있을 때 1년을 본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 밑에 가서 보증금은 보증금을 다 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가 존속한 것을 본다. 이거는 주택임대차 상가비서 똑같죠?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갱신 요구권입니다.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계약갱신 요구권은 이제 주임법, 사임법 다 중인데요. 자, 그런데 6월에서 몇 월 사이입니까? 주택은 2월인데 1월이야, 이거는. 알겠죠? 주택임대차에서는 계약갱신 요구권은 6월에서 몇 월 사이에? 2월 사이에 이렇게 나와야 돼. 근데 상가 임대차에서는 6월에서 1월입니다. 이 통일시기 났는데 작년에 법을 개정해서 12월 달에 헷갈리게 하려고 딱 좋죠. 어디가 나오는 확률이 높아? 주임법에서 나오는 확률이 높아요. 상임법은 옛날부터 몇 월이었습니까? 6월에서 1월 사이였으니까. 전세권도 6월에서 1월 사이야. 근데 주택만 몇 월을 보셨다고 작년에? 작년에 12월 달에 개정했으니까 올해 나올 확률이 높다고. 알겠죠? 민법은요, 나올 때도 뭡니까? 얼마나 뜨든지 몰라. 왜? 이슈거든. 주임법 사임이 바뀌면 무조건 뭡니까? 신문에 나오고, 인터넷상에 나오고, 검색에도 다 나오고, 이렇게 하죠. 맞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실질적인 관계가 있거든. 근데 공법은요, 실질적인 관계가 없잖아. 자고이름 바꿔놓습니다. 공법은. 아시겠죠? 자, 그래서 공법은 그런데 우리 민법은요, 그렇게 바뀐 내용 이해해 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임법에서 주의해야 될 게 뭐예요? 6월에서 2월입니다. 상임법은 6월에서 1월입니다. 거절하지 못한다. 계약갱신 요구 행사할 수 있는 것들 다 봤습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내용 보시면 되겠고, 자, 8번인데 8번까지 있는데 주임법에서는 계약갱신 요구는 상기간이 몇 개라고? 2기였고, 임대인 9번에 8번까지 있는데 9번 해놓고 뭐예요? 임대인이 지가 직접 들어갔을 때는 거절할 수 있다고 했죠. 그게 차이점이라는 걸 체크하시면 돼요. 상가 임대차 법에서 갱신 요구 거절권은 몇 가지다? 8가지. 주임법에는 한 가지 더 플러스 된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계약 갱신 요건의 존속 기간은 최초 기간 포함해서 몇 년입니까? 10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임대를 놨다. 상가 건물에 건물주다. 들어왔다. 차임 연체하지 않으면 몇 년 동안 보장해 줘야 돼? 10년 동안 보장해야 돼. 그리고 권리금 받아갈 수 있는 기회도 줘야 돼요. 권리금을 여러분이 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이 권리금 받아보면 손배 들어옵니다. 알겠죠? 누가 받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야? 임차인이 받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서 행사의 효과입니다. 자,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보고요. 증감을 할 수 있습니다. 몇 퍼센트 증감합니까? 5%. 5%. 자, 묵시적 갱신 또 6월에서 몇 월 사이입니까? 1월입니다. 자, 동일한 조건 된 것으로 보고 기간은 1년입니다. 근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과하고 몇 월이 지나면 임차인은 3월이죠? 3월이 중요합니다. 자, 전대체 관계에서도 끝에 행감하는데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가 있다. 전차인 또. 자, 임차인의 차임 및 보증금 나오는데 증감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넘기시고 증액은 몇 퍼센트입니까? 5%. 다음 페이지 넘기니까 306페이지 5% 다 알고 있죠? 전세금, 주임법, 상임법에서 보증금 증액, 차임 증액은 몇 프로다? 5%입니다. 1년 후에 다시 증액하지 못합니다. 자, 월 차임 전환했을 때는 몇 푼입니까? 1할? 2푼이죠. 기준금리의 4.5배수를 곱한 것보다 낮은 금액입니다. 자, 기준금리가 2%야. 그러면 곱하기 2%면 어떻게 돼요? 2%지? 곱하기 4.5배. 그럼 얼마입니까? 9%? 맞죠? 근데 지금 몇 프로야 지금? 5%지? 아, 10%지 10%?
월 차임 전환할 때 10%하고 9%하고 이 중에 뭡니까? 작은 거지. 낮은 거지. 우리 기준금리가 2%라 했을 때 곱하기 요거 합니다. 근데 우리 시험에 이거 안 물어봐요. 왜 안 물어보냐면 어딥니까? 중개사법에는 물어볼 수 있는데 우리 시험은 잘 안 묻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교수님들이 계산이 약하다니까. 민법 교수님 계산이 약해요. 그래서 계산 우리 시험 나오는 거 계산 문제 뭐가 있어요? 공동저당 나죠? 계산 문제 있잖아. 몇 번째 그랬어? 4번. 4번 답이에요. 아시죠? 지금부터. 그래서 이제 우리 교수님들이 계산이 약해요. 그래서 이제 뭘 드시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가서 계산하면 대학원생들이 가가지고 계산하고 그랬어요. 이해 못하고 있죠 지금 무슨 말인지. 교수님 식사를 가면은 뭡니까? 계산 누가 했습니까? 잘 먹었다고 가시죠. 그러면 대학원생 이제 저하고 이제 우리 회사 다니는 대학원생 그리고 또 이제 그 따까리 그 대학원생 있거든. 따까리 대학원생은 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 걔들은 우리도 가서 뭐 형님 뭐 배고픈데 이러고 막 사달라고 하잖아. 참 요즘은 뭡니까? 학생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대학교 졸업하고 석사까지 가는 게 코스죠 기본. 여러분이 등골이 빠지는 거야. 휘어지는 거야. 맞죠? 예. 맞잖아요. 그래서 대학원 간단 말이에요. 가면 이제 뭐 이거 회사 다니고 이 다니는 사람들이 돈을 계산한다고. 우리 민법 교수님들은 계산합니까 안 합니까? 가져가십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입니까? 저번에 가니까 계산하시더라고. 왜 이렇지 했더만 김영남도 때문에 계산하시대요. 보도 계산도 안 하시더만 네, 계산하시대. 자 하여튼 그렇다. 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제 계산을 좀 많이 하면요 학점 올라갑니다. 아니죠 그거. 자 그래서 제가 몇 번 계산했어요. 자 문제 있습니다. 자 n분의 1 하죠. 네, 스승이나 행사도 잘해야 되고. 자 봅시다. 자 1할 2푼하고 기준금액 4.5배수를 곱한 겁니다. 그 금액 중 큰 겁니까 낮은 겁니까? 낮은 금액이에요. 우리 시험 나온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이거 냈다가는 계산 문제 우리 교수님 싫어한다 그랬지? 안 내요 잘. 네, 그래서 넘어갑니다. 전대차가 관계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줄 거세요. 적용된다고. 자 보증금 횟수 나와있죠? 나와 있는데 자 우리가 내용 똑같습니다. 2분의 1 똑같아. 자 일단은 우선 변제 받으려면 무슨 일자 나와야 돼요? 우선 변제 타이틀에 우선 변제하면 옆에 적어 확정일자 적어놔. 확정일자 그 밑에 나오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돼 있잖아.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최우선 변제는 옆에 갑니다. 서울은 얼마? 6,500. 우린 서울만 경험하면 돼. 자 과밀억제군역은 5,500. 자격증 따면은 울산 광역시는 3,800. 그 밖에 적은 3,000만 원입니다. 자 대항력과 구비와 존속인데 자 사업자 등록 신청하고 건물 인도는 계속 유지해야 되죠? 네, 됐고. 자 임차권 등기 명령의 관계는 아까 별표해 놔야 돼. 자 우리가 아까 임차권 등기 명령 우리 주택임대차 할 때도 배웠습니다. 자 임차권 등기 명령이 되고 난 다음에 새로 들어온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 받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그 시험에도 우리 시험에 나오고 주임법 상임법의 공통점입니다. 최우선 변제 되지 않는다. 그리고 서울은 얼마입니까? 6,500만 원 이하에서 2,200. 수도권은 1,900, 광역시는 1,300, 그 밖에 적은 1,000만 원입니다. 자, 상가 건물이 2분의 1 범위 내에서 이렇게 받아갈 수 있다는 거 하시고 넘어갑니다. 넘어가요. 자, 그래서 박스 다 정리해놨죠? 정리 다 해놨습니다. 보시면 되겠고. 자, 보증금 반환에 대한 지연대책, 경매 개시 요건의 완화. 이게 뭐예요? 경매 개시 요건의 완화. 안에 살면서 경매 넣을 수 있다 했잖아. 반대 의무 이행 제공을 집행 개시 요건을 하지 아니한다. 주임법 할 때 했죠. 그 내용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 그래서 주임법, 상임법은요 공통점이 많죠. 임차권 등기 명령은 또 똑같이 적용되고요. 자, 그 다음에 보증금 전액이 변제되지 않았다도 대항력 유지된다는 내용도 그대로 적용되고 소액사건 심판은 적용되고 우선 변제권 승계인데 금융기관 또 우선 변제권 승계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금융기관, 은행입니다. 은행 이런 것들. 금융기관 또 자, 대출 해주면서 받았다. 상가 임차권을 받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가서 환산보증을 추가하는 경우 된다고 했죠. 28일 때 나왔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권리금 등 갑니다. 권리금 등. 자, 권리금은 별표 2개 넣으시고 권리금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잘 나옵니다. 최근까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왜? 최근에 개정됐거든요, 이게. 자, 권리금. 자, 읽어볼게요.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조물이 상가 건물에서 영업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상가 건물에 위치했다는 영업상 이점 등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 대가로서 자, 무형, 유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이용 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 차임 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이게 정의인데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낼 수가 없어. 왜? 너무 길어가. 안 내요. 자, 여기서는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까지 포함된다는 것만 체크만 하시고, 자, 권리금 계약의 정의는 기억하셔야 돼. 모의고사에 몇 번 나왔어요. 우리 시험에 안 나왔는데, 권리금 계약은 누가요? 신규 임차인이 연관해 주고, 되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라는 계약입니다. 자, 임차인을 임대인으로 고쳐서 냅니다. 뭡니까? X입니까? X요. 모의고사에 잘 냅니다. 예상 문제도 많이 나와. 조심해야 돼. 신규 임차인이 누구한테 권리금 지급하는 겁니까? 임차인에게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밑에 갔어요. 권리금 회수기에 보호인데, 자, 임대차 기간 끝나기 6월 전부터, 자, 3월이 아니고 6월. 이게 3년 전에 개정됐어. 경감해 놓으시고. 요 3월 나오면 안 됩니다. 몇 월이다? 6월입니다. 6월. 자, 6월 전에 임대차 종료시까지 권리금 계약에 따른 임차인이 주소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에게 자로부터 권리금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누가 방해하면 돼? 임대인이 방해하면 안 돼. 알겠죠? 임차인이 받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몇 개월 내? 종료 전 몇 개월까지? 몇 개월 내? 6개월 전입니다. 자, 그런데 요거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자, 밑에 볼게요. 자, 다만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건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거절하지 아니하다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볼게요. 임차인이 주소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소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임대인 하면 안 된다고? 임대인 하면 안 돼. 자, 임차인이 주소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가게 넘기고 권리금 받아가게 해줘야 되잖아. 받아가지 못하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나중에 손배해야 돼요. 손배 책임져야 돼. 자, 그러면 그런 행동 못하고. 3번. 임차인이 주소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에게 상가 건물의 조세 이렇게 돼 있는데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의 차임, 보증금 그 밖에 부담의 금액에 비춰 현재 고액의 차임의 보증금을 요구하는 이게. 자, 우리가 이제 생각보다 뭐 예를 들면은 신규 임차인 데려왔는데 신규 임차인 데려왔는데 이 임차인 보고 있잖아요. 월세면 그 전에 100만 원 했는데 300만 원 올리면 이 임차인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죠?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누가 하면 안 돼? 임대인이 하면 안 돼. 이 임대인한테는 안 좋은 거예요. 상가 임대인한테. 자,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소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에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걸 거절하는 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1번부터 4번까지는 임대인이 이런 행동하면 돼, 안 돼? 이런 행동하면 안 된다고. 1번부터 4번까지는. 오케이? 자, 그런데 자, 다음 각 후에 어느 하나에 있을 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말이야. 이럴 때는 거절할 수 있는 거야. 첫 번째 줄 끝에 가면 보증금 차임을 지급할 여력이 없다. 신용불량자야. 그럼 안 돼. 파산자야. 안 돼. 알겠지요? 뭐 이런 사람이면 안 되겠지. 거절할 수 있어.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임차인이 주소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가 그 다음으로 죽으면 돼.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래서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거절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별표해 주시고 1년 6개월인데 2년 나왔어요. 2년 나오면 안 돼. 1년 6개월 동안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을 때 권리금 받아갈 수 있는 기회 주면 안 되죠. 자, 임대인이 선택하면 안 되죠. 누가 선택해야 돼? 임차인이 해야 되죠.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안 됩니다. 자, 임대인이 선택하면 안 돼. 누가 해야 돼? 임차인이 선택해서 내려와야 돼. 자,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맞다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겁니다. 자, 됐고.
자, 그래서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이 경우도 거절 사유, 정당 거절 사유가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임대인이 자, 만일에 권리금을 받아갈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못 받아가게 했다 그러면 무슨 배상 의무가 있어? 손배지. 몇 년 내야 됩니까? 자, 2번에 별표해 놓으셔야 돼요. 시험에 나왔던 거야. 임대차가 종료하고 난 다음 몇 년 내? 3년 이내에 행사해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로 가서됩니다. 자, 임대차가 종료한 후로부터 몇 년입니까? 3년이야. 됐어요? 자, 그리고 양갈로 4번 내용이 신규 임차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돼, 안 해야 돼? 임차인 제공해야 되죠? 제공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권리금 적용의 제외입니다. 자, 1번, 2번, 3번 나와 있는데 1번에 대규모 점포하고 준대규모 점포는 적용된다, 안 된다? 한번 볼게요. 롯데마트라든지 이마트 이런 애들은 돈이 많아, 저거. 얘들은 돈 안 받아도 충분히 잘 살아. 맞죠? 아시겠죠? 그래서 대규모 점포나 준대규모 점포는 안 된다. 필요 없다. 원래 못 받아가.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국유재산법 나와요. 공원에 가면 마트 쪼매난 편의점이 있어, 없어? 이런 경우는 권리금 초과하지 말아봐요. 누구한테? 국가를 상대로. 알겠죠? 옆에 정말 더러운 놈들. 맞죠? 저들은 못하게 하고. 무슨 말 알겠죠? 국유재산법. 자, 1번 이해됐어? 1번이 뭐야? 대규모 점포나 준대규모 점포는 돈이 많기 때문에 얘들은 뭐 권리금 안 받아도 충분히 다 잘 살아. 오케이? 두 번째는 국가재산에 대해서, 국유재산 이런 데에 대해서 임차했다. 이런 사람도 권리금 받아가지 말아야 말입니다. 됐어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대한 공유재산의 경우 전대차 마찬가지야. 그 세 가지만 제 것이고 표준 권리금 계약서는 국장합니다. 누가 한다고? 자, 7번 보세요. 자, 우리가 표준 권리금 계약서는 누가 합니까? 맞죠? 네. 권리금에 대해서는 국장. 네? 권리금은 국장.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서 권리금 평가 기준 고시도 국장이 합니다. 권리금에 대해서는 자, 보세요. 이거 권리금 나오면 뭐예요? 누가 나와야 돼? 알겠어요? 누가 한다고? 국장. 표준 임대차 계약서는 법장입니다. 법장. 됐고, 차임 면체했습니다. 몇 기 차임 면체하면은? 상기. 지금 상가 임대차잖아. 상가 임대차 법은 몇 기? 상기. 상가 임대차는 몇 기? 상기. 주택은 2기. 자, 보세요. 상가 임대차는 우리 경상도 아닙니까? 몇 기? 상기. 주택 임차는? 제발 보세요. 주택 임차는 2기. 알죠? 네. 틀리면 안 돼요, 진짜. 자, 됐고.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서 등록사항이랑 제공해야 되고요. 넘어갑니다. 자, 핵심 문제 바로 1번 갈게요. 자, 이게 29회 때 나왔던 건데, 상가 임대인이 그 임차인이 주소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와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를 고르시오.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자, 아까 기업분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1년 6개월인데 6개월이죠. X잖아. 그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지? 맞죠? 자, 1번은 아까 1년 몇 개월이야? 6개월 동안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상가 권리금 달라고 하지 말아야 말이야. 자, 그래서 1번은 6개월 지났으면은 달라고 할 수 있죠? 받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기업번. 2번은 자력이 없는 경우 거절할 수 있고. 맞죠? 임차인이 주소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가 보증금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거절할 수 있고. 자, 기업번입니다.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자, 이때도 거절 사유죠? 거절 사유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임차인이 주소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가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도 거절할 수 있죠. 맞습니다. 자, 그래서 자, 어떻게 됩니까? 답은 몇 번? 기업 빼고 다 되죠? 나왔었고. 그 다음에 2번 문제 갑시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옳은 것 되어 있네요. 1번 어떻습니까? 자, 대항경 나왔잖아. 무슨 변제야? 확정일제야? 아니죠.
그러면은 대항력이 아니고 우선 변제는 확정 일자를 받아야 된다. 이래 되지. 자, 우리 아까 뭐랬어요? 확정 일자는 무슨 뭐라고 해서 우선 변제. 우선 변제는 무슨 일자다? 확정 일자다. 그럼 1번 틀렸잖아.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아니 뭐 대항력은 뭐예요? 사건 해야 되잖아. 사건이죠. 사업자 등록 신청하고 건물을 인도받아야 됩니다. 확정 일자는 무슨 변제야? 우선 변제야. 그럼 1번 틀렸습니다. 맞게 하려면 임차인이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확정 일자 받아야 돼. 이래 돼야 돼. 자, 1번 틀렸고 2번은 사업자 등록이 대상이 되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는 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맞죠? 맞죠?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에 관해서만 됩니다. 그래서 2번은 맞는 지문이고, 자,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기간 2년이면 저한테 2년으로 본다. 위에 문제에서 뭘 물어봤어? 상가를 물어봤어? 주택을 물어봤어? 상가를 물어봤어? 상가잖아. 그럼 1년 해야 되지. 덜 조심해야 돼요. 주택은 몇 년? 맞아. 그러면 이 3번 지문이 주택이면 맞아. 근데 문제에서 뭘 물어봤어? 상가를 물어봤잖아. X야. 자, 그 다음에 4번 얻었습니다. 몇 기 차면 몇 차면? 지금 위에서 상가인 몇 차야? 주택인 몇 차야? 상가야. 그래서 상기죠. 2기가 아니고 상기. 이거 생각보다 많이 들었어. 이렇게 나오니까. 왜? 주인법하고 상인법 헷갈리거든. 근데 문제 묻는 것은 뭘 물었어? 상가인 몇 차 물어봤잖아. 틀리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 얻었습니다. 5번은 뭐가 잘못됐어? 이래가 옆에 눈물 찍적거나 눈물 진짜 많이 흘렸어. 이제 피눈물 흘렸어야 돼. 자, 볼륨 해소 방해한 임차인이 임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방해가 있는 날로부터 방해가 있는 날 아니고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다 미치게 만드네. 맞죠? 많이 틀렸어. 진짜 조심해야 돼.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몇 년 내야 됩니까? 3년 이내에서 시효로 완성을 소멸한다 해야 돼. 자, 방해가 있는 날이 아니고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입니다. 자, 5번 X. 7번 얻었습니까? 6번 얻었습니까? 6번. 맞지? 맞나요? 임대차가 체결한 자는 임대인의 동의가 없이도 동의 있어야 되잖아. 동의 있어야 되죠.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 6번 틀렸고 7번은 자, 임차 건물의 중대한 과실로 파손했으면은 계약개시 요 거주 사유 있죠? 그러면 요 기회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임대인은 골금 회수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없다 했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7번 맞고 8번 어떻습니까? 최초 기간 포함해서 몇 년이더라? 10년이죠. 7년이 아니고 10년을 5천원이 되고 9번 어떻습니까? 이것도 많이 틀려. 틀리기 딱 좋게 만들어놨어. 자, 임차권 등기명은 어디 산다고? 임차 건물이 시공급 법원에 하지 세무서 안 합니다. 맞죠? 딱 틀리기 좋게 한다. 사업자 등록 신청을 어디서 합니까? 세무서에서 하지. 맞죠? 그래서 막 딱 틀리기 좋게 만들어놨어요. 자, 10번은요. 묵시적 갱신되면 임차인 해지 통과하고 몇 월이 지나면 3개월 되지. 3개월. 즉시가 아니고 3개월 지나면 쓰면 안 되지. 이 10개 지문 정말 잘 틀린 지문들이에요. 아시죠? 주의하셔야 돼. 아시죠? 자, 그래서 옳은 것은 몇 번입니까? 2번. 사업자 등록이 대상되지 않는 건물은 위법이 적용되지 않죠? 그 다음에 7번 맞죠? 7번. 자, 중대한 과실을 파손했을 때 계약 개시 후 거절 사유가 있으면은 권리금 회수할 기회를 준다는가? 안 줍니다. 자, 그래서 2번하고 7번 내용이 답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수고하셨고, 자, 다음 주에 대리 파트 가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됐습니다.